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김동일 박사의 사주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준석이기 때문에 좀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야, 내 사주도 신약평관인데 선생아담이 저렇게 이준석이 저렇게 나쁜 얘기하니 걱정된다 하신 분들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신약평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약평관에서 운이 나쁠 때 사람이 나빠진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 잘 흐르는 사람한테 신약평관은 절대로 제가 얘기한 그 이준석의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약평관이라도 운이 잘 흐르면은 그 평관이 바로 당당함이 돼서 절대로 올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신을 쪼여가면서까지도 올바르게 살아간다.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늘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준석은 기토에서 신약평관이고 운이 나빠져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일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갑을명정 무의경시 임계 중에서 일간에 따라서 평관의 작용이라든가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혹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다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김동일 박사가 바로 신약평관 사주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그쵸? 신약평관이듯이 우리 김동일 박사도 신약평관인 거예요. 신약평관. 유금에 태어난 을목인데 여기 신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을해 신유. 그러니까 이 금이 치면서 이게 또 재예요. 재.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는, 김동일 박사 사주는 신약평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약평관이다. 그럼 용신이 뭐냐면 을목을 살려주는, 우선 1등 용신은 화가 되고요. 2등 용신은 목이 되고, 그 다음 용신은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할 때 왜 목이 수보다 더 나을까는요, 무슨 이유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약 먹는 거랑 수혈 받는 거의 차이라 보시면 돼요. 비겁으로 딱 용신이 올 때는 수혈을 받는 거고, 인수로 올 땐 보약을 먹는다. 그렇지만 어릴 때는 인수로 신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 인수는 바로 학문의 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의 운. 그러니까 김동일 씨도 신약평관인데 김동일 씨의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주다. 왜? 운이 해, 자, 축, 그렇죠? 물로 가고 임묘진, 나무로 가고 사오미, 화구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수목화로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인수가 와서 공부를 잘한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는요, 연희대 영문과라고 있었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 세월이지. 1928년생이니까 연희대 영문과를 나오고 유학을 갑니다. 예. 유학을 가서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가 있죠. 이게 바로 영마입니다. 영마. 그러니까 유학을 가는데 이렇게 한국의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살진 않고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는 평관이 강하게 내리치는데 용신 운대로 물로 흘러가니까, 이 물로 흘러가니까 수용목이죠. 인수죠.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신금이 있으니까 뭐다? 이 사주는 교수 사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수 사주. 그래서 어렸을 때 인수운이 오면서 공부를 잘해서 보스턴 대 가서 철학 박사학위를 당연히 따고, 한국에 땅이 있으니까 귀국을 해서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신약평관이 좀 운이 흐르니까, 운이 좋으니까 이 신금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불의와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 내가 할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길 박사가요, 이 정권 때마다 탄압받던 사람이에요. 탄압받았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김동길 교수님이 그 박정희 때 투옥을 여러 번 당했어요. 올바른 소리만 해서.
절대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불의와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올곧게 이제 교수 생활을 쭉 하시다가 64세예요. 정치 참여를 선언합니다. 정치 참여. 물론 61세부터 이제 방송 출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비평가나 사회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이게 뭡니까가 그 당시 최병사라는 코미디언이 데이트를 치는 바람에 지금도 그래요. 이게 뭡니까가 우리 김동일 교수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 표가 됐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김동일 박사님이 64세 정치 참여해서 그럼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정주영 씨가 이 통일국민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나왔거든요. 그 통일국민당에 입당을 해서 대표를 했습니다. 당대표를 김동일 박사가. 그래서 그때 14대 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정주영 씨가 대통령 선거에 실패하고 당선이 안 되고, 그리고 이 김동일 박사하고 이 정주영 씨랑 이 당에 들어가는 자금 때문에 좀 많은 그 갈등이 좀 있었고요. 뭐 저는 뻔해요. 정주영 씨는 사업가니까 돈의 효율을 따졌을 거고, 우리 김동일 박사는 의리맨이니까 원리 원칙을 주장했을 거고. 왜? 이 편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길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신화평관이 이준석이처럼 운이 나쁘게 흐른다 그러면 이 자기가 잘나야 되니까, 반드시 잘나야 되니까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수당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더군다나 일간이 기토라서 더 한 겁니다. 기토는 원래 겉다로 속다라도 하고 우리가 말을 해요. 그 대신 현실 적응이 굉장히 빠른 사주입니다. 기토는 겉은 이렇게 좀 축축하더라도 파고 들어가면 건조하고,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 바로 기토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신약한 데다가 운이 좋을 때는 당당하게 대표됐지만 운이 기울면서 어떻게 했다? 내가 잘나야 되니까 잘나기 위해서 모든 무리수를 겪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일이 발생하고, 앞으로 10년 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준석은 운 같다. 근데 이 김동일 박사 같은 경우 보면요, 쭉 흐르는 거예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로 쭉. 좋죠. 상당히 이분은요, 김동일 박사는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운으로 계속 흐른 거예요. 좋은 운으로. 그러니까 이 구비구비 풍파를 겪었을 지언정 좋았다. 여기 보시면 정치 참여를 선언한 게 64세부터인데 이때가 바로 무진대운이에요, 여러분들. 무진대운. 이때 운이 별로입니다. 무진대운은. 그래서 이때 국회의원 됐으나 많은 파노라마를 겪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예. 기본적으로 이 갖고 있는 성품이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일을 겪었다. 막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철저한 반노입니다, 여러분들. 아유, 죄송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82세 때 바로 경금에서, 그렇죠? 경금은 의견합의죠. 그러니까 더 정의로운 거예요. 82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때 먹었으면 먹었다고 말을 해야죠라는 어떤 그런 글을 발표했어요. 거기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살 바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그때 당시에 파장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함으로써 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신변의 요구도 좀 받았는데 그때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주는 절대 그러지 않다는 얘기지. 운이 일단 여기서 좋은데, 그렇죠? 사오미로 흘러가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화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가 신화평가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운이 나쁠 때 이기고, 운이 좋을 땐 그 평관이 자기한테 승승장구, 다시 말해서 올바른 사람,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돌아가시면서 몸은 연세대 의대 교육용으로 바치고 살던 집은 이화여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진 게 없어요. 무소유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관작용이 또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불의야합하지 않고 내 신조를 지키는 그러한 백전불굴의 정신이 있었다. 당시에 이제 노무현 이제 전 대통령 돌아가시면 이제 국민장을 했는데 그때 엄청 비판했어요. 김동길 박사가. 아니 무슨 국민장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기타 다른 더 위대한 대통령 돌아가시도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성대하게 하지 않았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장을 지냈어야 한다고 철저한 반노이의 그 자세를 드러냅니다. 예. 그 영향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겪어온 문재인과 그리고 지금 더불당에 척이 되는 거죠. 완전 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여러분들 더불어당 그 한 짓거리 보십시오. 박범계 그 인간 한 짓거리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이게 정말 어떨 때는 제가 한숨이 나와요. 나라 꼴이 진짜 개판이라서. 이게 도대체 니 편 내 편 갈라갖고 영남, 호남 무슨 뭐 좌파, 우파 되지도 않는 논리로 말입니다. 한번 갈랐으면요. 특히 좌파가 문제인데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대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자기 편은 다 오케이인 거예요. 불의를 보질 않아. 어느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국회 예산에서 국회가 다시 선출하든지 아니면은 빨리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잘해야겠다. 지금 문재인 일당들이 국회 하나 믿고 그리고 김용수 하나 믿고 김용수의 그 사법부를 믿고 지금 완전히 깽가리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알박기 인사들 한국은행 총재도 사실 제가 이창용도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되게 무능하다고. 공부는 잘했지 모르지만 무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창용 씨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그 경제 관료들, 뭐 추경호, 한덕수, 그 다음에 뭐 변양균, 그 다음에 뭐 하는 총재 이창용, 이 등등등 보면요, 저 개인적 생각은 너무나 무능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창용은 문재인이 또 박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창용. 도대체 문재인이 이 인간은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나타난 인간이라고 좀 봅니다. 예. 여러분들 그 비리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몸만 태양광 보세요, 태양광. 예? 왜 좌파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 김건희여서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들 김정숙 씨 보세요, 김정숙이. 예? 아니 국고 4억을 탕진해서 인도로 관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때도 얘기했어, 몇 년 전에. 저거 해대면서 놀러다니기 바쁘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 사주동영상 풀면서. 미친 듯이 놀러다니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나라가 망가지든 나라 돈을 깨먹든. 근데 지금 뭐야? 단죄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죄가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 입법부가 완전히 썩어가지고 개판 오부쟁이 되고, 사법부도 김명수의 납잡이들이 중요 요소에 박혀가지고 제가 볼 때 이하 쏘는 판결을 내리고. 이건 어디까냐?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예, 제 뇌피셜입니다. 예, 어쨌든 이 시대에 보기 드물게 청렴협회 가고 그리고 자기의 신조를 끝까지 지키고 돌아가신 이 김동길 박사는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이다라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의 국민장을 할 때 그 감성파리로 지금 문재인이 일당이 저렇게 득세를 한 거예요. 그때 비판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도 자유민주주의 신봉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 반문의 길을 걸었다. 쭉 보시면 눈이 좋아요. 돌아가실 때 보면 이때 신내에서 돌아가셨어요. 신대운에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운이 아주 나쁠 때, 예, 그때, 할 수 있다. 영어로 이제 패스 어웨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패스 어웨이. 이게 지금 95세인데, 이 사주의 가장 기신은 뭐냐면 바로 신금입니다, 여러분들, 신금.
신금 신하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신인데 바로 이때 신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숫자 강조하는 거 있죠. 이 유금을 밑에 깔고 있을 때, 이 유금이 진유합이 돼서 유금을 깔고 있을 때, 인유, 묘유충, 이때 좀 건강 조심해야 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동영상 보시면. 그래서 올해 이민년에 인유로, 신금대운에서, 인유로 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코로나 걸려서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상황이 안 좋았고요.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95세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키고 올바르게 끝까지 살았다는 점에서 저는, 분명히, 사후에도 극락왕성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